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4세 박영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한 이야기예요. 바로 제 손녀 지민이와의 이야기인데 처음에는 세대 차이 때문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민이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었어요.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것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자녀나 손자, 손녀와 세대 차이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제 상황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평생 전통적인 방식으로 살아왔어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어른 말씀은 무조건 따르고 예의범절을 지키며 살았죠. 그게 당연한 줄 알았고 그렇게 자식들도 키웠어요. 큰아들이 결혼해서 낳은 첫 손녀가 바로 지민이에요. 지민이가 어렸을 때는 참 착했어요. 할머니 하면서 따라다니고. 그런데 지민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을 들고 살고 할머니 말씀보다는 인터넷에서 본 걸 더 믿고, 그럴 때마다 제가 말했죠. 그런 것만 보지 말고 책도 읽고 어른들 말씀도 들으라고. 그런데 지민이는 제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특히 지민이가 대학생이 된 후부터는 아예 대화가 안 됐어요. 2021년경이었나? 그때 코로나 때문에 지민이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매일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어요. 제가 유튜브 같은 것만 보지 말고 뉴스도 보라고 했더니 지민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할머니가 보는 뉴스가 더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평생 믿고 살아온 것들을 그 어린 것이 뭘 안다고. 그날부터 지민이와 사이가 정말 나빠졌어요. 저는 지민이가 버릇없어졌다고 생각했고 지민이는 저를 꼰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밥 먹을 때도 서로 말을 안 하고 지민이는 자기 방에만 들어가 있고, 가족 모임이 있어도 지민이는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 속이 상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예의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2022년 어느 날 지민이 엄마인 제 며느리가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지민이가 할머니와 대화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해요. 할머니는 자기 말만 옳다고 하신다고. 그 말을 듣고 저도 서운했어요. 내가 언제 내 말만 옳다고 했나? 다 지민이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하지만 며느리 말을 들어보니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민이 입장에서는 할머니가 자기 생각을 전혀 들어주지 않고 무조건 할머니 방식만 강요한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민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지민이 마음은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구나. 2023년 봄이었는데 지민이가 갑자기 제게 와서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우리 한번 진짜 대화해봐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처음에는 뭔 소리인가 싶었어요. 우리가 대화를 안 한 게 아닌데. 그런데 지민이 말을 들어보니 지민이가 말하는 대화와 제가 생각하는 대화가 달랐어요. 제가 생각하는 대화는 제가 말하면 지민이가 듣고 제 조언을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민이가 원하는 대화는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상대방 입장을 이해해 보는 거였어요. 지민이가 제안했어요. 할머니,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봐요. 할머니는 할머니 세대 이야기를 해주시고
저는 제 세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때까지도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그래도 손녀가 그렇게 말하니까 한번 해보자 싶었죠. 첫 번째 만남에서 지민이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자라셨어요? 할머니가 젊었을 때는 어땠어요? 그래서 제가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어요. 6.25 전쟁 때 피난 갔던 이야기, 가난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이야기, 결혼해서 시집살이 하며 고생했던 이야기, 자식들 키우느라 밤낮 없이 일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지민이가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지민이가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런 시대를 살아오셨으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뭉클했어요. 지민이가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구나. 두 번째 만남에서는 지민이가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인터넷으로 전 세계 정보를 다 접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고. 할머니가 살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지민이 입장이 조금 이해가 됐어요. 내가 살던 시대와는 정말 다른 세상이구나. 세 번째 만남에서는 서로 오해했던 부분들을 얘기해 봤어요. 제가 지민이한테 핸드폰만 하지 말라고 했던 것도 지민이 건강과 미래를 걱정해서였다고 말했어요. 지민이도 할머니 말씀을 무시한 게 아니라 할머니가 자기 말은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서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만나다 보니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요. 그런데 진짜 변화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어요. 지민이가 저한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도 유튜브 보시면서 재밌는 것도 많이 있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내가 그런 걸 왜 배워야 하나. 하지만 지민이가 계속 권하니까 한번 배워보기로 했어요. 지민이가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줬어요. 유튜브에 요리하는 방법도 있고 건강에 좋은 운동법도 있고 옛날 가요도 들을 수 있다고.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지민이가 몇 번 알려주니까 조금씩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유튜브에 정말 유용한 정보들이 많더라고요. 무릎 아픈데 좋은 운동법, 혈압 관리하는 방법, 맛있는 김치 담그는 법까지. 지민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유튜브에도 좋은 정보가 많잖아요. 다만 가짜 정보도 많아서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민이가 저한테 어떻게 신뢰할 만한 정보를 찾는지도 알려줬어요. 의사가 운영하는 채널, 정부 기관에서 만든 영상 이런 걸 보라고. 반대로 저도 지민이한테 제가 아는 것들을 가르쳐 줬어요. 바느질하는 법, 김치 담그는 법, 전략하며 사는 지혜 같은 것들. 지민이가 정말 열심히 배우더라고요. 할머니, 이런 걸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정말 좋아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지민이가 대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얘기해주고 저도 동네에서 있었던 일 얘기해주고 어느 날은 지민이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요즘 뉴스 보시면 어떠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요즘 세상이 너무 복잡해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지민이가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저도 그래요.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뉴스를 보기 시작했어요.
같은 사건인데도 방송사마다 신문마다 다르게 보도하는 걸 보면서 대화했어요. 왜 다르게 보도하는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지. 지민이가 저보다 정보를 찾는 능력은 뛰어났지만 저는 오랫동안 살면서 축적된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보완이 됐어요. 지민이는 저한테 최신 정보를 알려주고 저는 지민이한테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를 나누어 줬어요. 2023년 말경에는 정말 좋은 관계가 됐어요. 지민이가 대학교에서 발표를 해야 하는데 어르신들 인터뷰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에 응해줬어요. 우리 세대가 겪었던 변화, 젊은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민이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진지하게 받아줬고 좋은 질문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세대의 경험도 젊은 세대에게는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구나. 지민이 발표가 끝난 후에 지민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정말 좋은 발표를 할 수 있었어요. 교수님도 친구들도 할머니 이야기에 감동받았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그리고 2024년에는 더욱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지민이가 저한테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한 거예요.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하는 채널이요. 서로 다른 세대의 관점을 나누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내가 유튜브를 해? 하지만 지민이가 계속 설득했어요. 할머니 같은 분의 지혜와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 정말 좋을 거예요. 그리고 젊은 세대와 어르신 세대가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도 보여줄 수 있고요. 고민 끝에 시작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하지만 지민이가 옆에서 도와주니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을 올렸어요. 제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면 지민이가 요즘 세대 이야기를 하고 같은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나누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에 대한 생각, 일에 대한 가치관, 인간관계 등등. 처음에는 구독자가 몇 명 없었는데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댓글도 정말 많이 달렸어요. 할머니와 손녀가 이렇게 소통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우리도 우리 할머니와 이렇게 대화해보고 싶다. 세대 차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우리의 작은 노력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구나. 지금 우리 채널 구독자가 5만 명이 넘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특히 저희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 손자, 손녀와 대화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보세요. 어떤 분은 댓글로 우리 영상 보고 손녀와 대화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댓글 볼 때마다 정말 기뻐요. 지금 지민이와 저는 정말 좋은 관계예요. 서로 다른 세대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요. 지민이는 제 경험과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저는 지민이의 새로운 시각과 에너지를 배워요. 가끔 의견이 다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싸우지 않아요. 서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들어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대부분 해결돼요. 얼마 전에 지민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할머니를 만나서 제 인생이 정말 풍요로워졌어요. 할머니한테 배운 게 너무 많아요. 저도 지민이한테 말했어요. 지민아, 너 덕분에 할머니도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됐어. 이 나이에 이런 경험을 할 줄 몰랐어.
정말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된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자녀나 손자, 손녀와 세대 차이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경험한 걸 바탕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짜로 들어보세요. 제가 처음에 실수했던 게 지민이 말은 안 듣고 제 말만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지민이 이야기를 진짜로 들어보니까 지민이도 나름의 이유와 고민이 있더라고요. 둘째, 서로의 세대가 살아온 환경을 이해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온 시대와 지금 젊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달라요. 그걸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많은 갈등이 해결돼요. 셋째, 서로에게서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세요. 나이가 많다고 가르치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젊은 세대에게서도 배울 점을 찾아보세요. 저도 지민이한테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넷째, 작은 것부터 함께 해보세요. 저희는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시작했어요.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어요. 다섯째,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세요. 세대가 다르면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걸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거라고 인정하세요. 여섯째, 꾸준히 대화하세요. 한번 대화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소통하는 게 중요해요. 저희도 지금까지 계속 대화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는 마음을 표현하세요. 아무리 세대가 달라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아요. 그 마음을 자주 표현해 주세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지민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도 소통하고 있어요. 74세에 이런 경험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모든 게 지민이가 먼저 손 내밀어준 덕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손을 잡았던 덕분이고요. 여러분도 혹시 가족과 세대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용기를 내서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아니면 상대방이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잡아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말 소중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세대는 달라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으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가정에 따뜻한 소통이 있기를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